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충청권 시도지사의 지난 3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도시 기술을 실증하는 스마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시민과 주권을 나누는 세종형 자치분권도 차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택시처럼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저희가 우회전 구간이에요. 반대편에서 차량이 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돼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 연구 사업들이 활발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의1 생활권에는 미래형 이동수단과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7가지 도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전 생활권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푸는 이른바 세종형 자치분권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고 마을의 사업과 계획을 세워 예산 집행까지 도맡는 시민주권 자치제도는 이미 세종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마을 지자체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관심을 갖고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세종시법이 통과되면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의 주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종시의 민선 7기 역점 사업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 그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 문제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는 올해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이 국회의사당 설치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1인 국회 시위도 하셨고 어떻게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국회 일정만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그 설계비 147억 원이 전액 확보가 됐는데 그때 조건을 붙이기를 국회법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회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더는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이견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늦출 명분은 없다. 저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지난 대선 때 5분 후보가 나섰지 않습니까? 이 5분 후보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한 약속들을 지금 지키지 않아놓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께서 이제 새로 이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좀 입장을 정리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들어 세종시에서 이 땅 투기 의혹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죠. 그래서 결국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분명한 악재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을 일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에 있는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별도로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기나 특혜 우려는 정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공과의 투기 논란으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의 온상지다 이런 오명도 남겼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우선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집값부터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지금 20만 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신도시에서 약 12만 호가 공급됐고 나머지 8만 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앞당겨서 매년 한 1만 호 정도씩 공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 외에 지금 읍면 지역에도 필요하다면은 택지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들을 강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란, 나름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공약이 번번이 무산된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커질 것이라며 지방 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서버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14일 원자력연구원 VPN 내부망에 13개 외부 IP가 무단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고 북한 사이버 테러 전문가들을 통해 IP 이력을 추적한 결과 일부가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의 서버로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정인 전 외교안보 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한 흔적도 나와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외부 IP에 의해 내부망이 뚫린 건 사실이지만 북한 소행 여부와 자료 탈취 여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 IP를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용담댐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서 댐 하류에 있는 금산구는 마을과 인삼밭이 몽땅 물에 잠겼었죠. 당시 대전 MBC가 수해 원인으로 지적했던 관리 수위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초당 3,0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한 용담댐. 댐 하류 지역인 금산구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고 접수된 피해만 2,400여 건이나 됩니다. 당시 대전 MBC는 수해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먼저 용담댐의 여름철 관리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모든 댐은 여름철 홍수기 제한 수위를 둬 수해에 대비하는데 용담댐의 제한 수위는 해발 261.5m, 최대 용량에서 3.5m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설정된 수위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데 올해부터는 월별 기준 수위가 마련돼 적용됩니다. 새로 설정된 월별 기준 수위는 기존 제한 수위보다 최대 4.8m 낮아져 댐 여유 용량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시에 많은 방류가 이루어졌는데 좀 더 분산해서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댐의 하류에서는 조금 안전성이 강화될 거라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의 자체 강우량 예측 실패입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 유역의 강우량을 자체적으로 예측해 기상청 예보치보다 강우량을 훨씬 낮게 잡아 적절한 방류를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과 협업해 댐의 유역별 맞춤형 강수 예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지난해 수해를 교훈 삼아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 송촌동 학원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학원생 가족 1명이 더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앞서 직원 4명과 이들의 자녀가 확진된 대전의 한 보험회사와 관련해서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1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직원 5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시설은 잠정 폐쇄 조치됐습니다. 대전에서는 기저질환을 앓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지역의 26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덥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과 서해상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조업하는 선박이나 교량을 지나는 차량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대전 신일동 한온시스템과 당진 현대제철 등에서 동시에 경고 파업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과속, 과적이 잦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고 지자체도 행정처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고 파업에 따라 자동차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도 생산 설비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